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매일같이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던 50대가 이웃 주민들의 탄원으로 구속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높이의 테스트 타워를 포기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료용 표백제 11개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조사한 결과 사용량 대비 최대 17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매일같이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던 5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112 신고만 140건이 넘자 계속되는 행패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동네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꿇어앉은 한 남성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냅니다. 잠시 뒤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시비를 붙습니다. 한 달 전에는 흉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60대 택시 기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건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나한테 막 칼 갖다가 막 들이대고 그랬었어. 찔른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뒤집으려고. 매일같이 읍내 중심가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 남성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2 신고만 140건이 넘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문 앞에 서 있거든. 손님들 오고 가고 하는데 옮기라고 해도 옮기지도 않고 담배 피우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제발 처벌해달라며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 차단을 하기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온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이 지난달 여중생을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허가 없이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낸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재판을 방청할 예정입니다. 현정은 회장의 이사회 의장 사임과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 전량 매각 등 지난 연말 큰 변화를 겪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높이의 테스트 타워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기업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높이의 테스트 타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주 충주시에 관련된 설계 변경을 접수했습니다. 애초 300m 41층 높이에서 235m 33층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테스트 타워보다 37m가 높지만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며 밝힌 300m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원인은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시공사 변경 등 여러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고 임대 사용 중인 경기도 이천의 테스트 타워 비용도 연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세대 자체에서 전쟁이라든지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임금 상승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가 천박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테스트 타워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기대했던 지역에선 당장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또 기업 관계자를 2차례나 불러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플래카드는 며칠 만에 철거됐지만 업체 대표의 방문을 요청하는 등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다른 타 기업이 충주시에 둥지를 틀더라도
애당초 시허가 받을 때 그 원안대로 하는 것이 기업이 자세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대응도 문제입니다. 불과 10여일 전까지 축소 우려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바뀌었습니다. 이미 축소를 위해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안팎으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올 때 제대로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충주시는 설계 변경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4% 이상 감소했습니다. 청주세관이 발표한 지난해 충북의 수출액은 278억 5,600만 달러로 2022년 324억 달러보다 14.1%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폭 7.5%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한 달 전보다 5% 증가했지만 충북은 16.7%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품목별로는 충북의 수출 비중 2위인 화공품과 5위인 정보통신기기가 각각 40에서 60%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충주사과가 올해도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충주사과 5.4톤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고 앞으로 4.6톤을 더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사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충주사과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동안 꾸준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울 때 쓰는 표백제, 과연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비싸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백제 고르는 법, 이초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쉽게 오염되는 셔츠 목깃이나 손목 등에 묻은 얼룩을 뺄 때 쓰는 의류 표백제. 액체형부터 분말형까지 브랜드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빨래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품별로 얼룩 제거 성능은 얼마나 다를까?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11개 제품에 대해 시험해봤습니다. 8개 제품이 양호에 모두 비슷했고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와 오투액션 액체형 표백제 2개 제품이 각각 기름과 먼지를 제거하는 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유한젠 액체형 표백제는 유일하게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룩 제거 성능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가격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스파크 산소 표백제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담금 세탁 조건에서는 69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같은 성능의 유한젠 멀티액션은 305원으로 4배 이상 비쌌습니다. 액체형 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제품 간 가격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특히 색깔 있는 옷의 경우 일반 세탁 조건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담금 세탁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색상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표백제로 담금 세탁을 하실 때는 옷의 색상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제품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락스 성분이 들어있는 염소계 제품과 의류용 표백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수민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창 호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위원장은 기업 유치는 물론 주거 교육 환경과 다양한 기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원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서원구 예비후보는 도청 기자실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 주권이 위협받는 암흑기를 끝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를 일컫지만 로봇의 진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연구원이 로봇에게 육성으로 작업을 지시합니다. 쌤,
바구니에서 물체를 집어서 작업대에 올려줘. 로봇은 사람의 지시대로 부품을 들어 올려 지정된 자리에 둡니다. 이 로봇에는 사람의 음성이나 글로 된 지시를 받아 작업 순서와 동작을 스스로 만들어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마치 AI 챗봇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사전에 지정된 명령어가 아닌 일상에서 쓰는 말로 누구나 로봇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성인식 기술보다 사람의 그 의도나 명령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로봇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이 작업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도구를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피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에 만들어진 로봇이나 제조 공정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널리 쓰일 수 있습니다. 기존 로봇들은 그 적용을 위해서 환경을 좀 바꾼다든지 스스로 인식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 기술을 다양한 생산 분야에 적용하고 나아가 로봇에게 공정만 맡기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해 충북 지역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도 높은 12.9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3월과 9월 평균 기온은 각각 평년보다 3.6도와 2.4도 더 높았습니다. 충북 지역을 비롯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14.98도로 산업화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 지역 연 강수량은 1,731mm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 아동 9명이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아 교육당국과 경찰이 소집 파악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청주와 제천 각각 3명, 음성 2명, 괴산 1명 등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 아동을 상대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국공립 사립학교 예비 소집 인원은 11,100여 명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1,400여 명 줄었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 학교 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청주 4,700여 명, 충주 900여 명, 혁신도시 300여 명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